오늘은 채식과 건강식의 차이점이 뭔가 이런 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뉴스타트 해도 병 안 났대 그러고 나는 일생 동안 고기도 안 먹고 채식만 하고 현미식만 했는데도 병이 걸리대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모태부터 채식만 하고 나왔는데도 몸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이런 얘기. 부모님들이 채식을 했던 자녀들 채식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병이 걸리고 낫지 않고 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왜 병원에 가서 의존해야 된다. 이런 갈등들이 있죠. 채식하고 건강식하고의 그 차이점이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음식이나 여러분들에게 지도해드리는 식사법은 채식이 아니고 건강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은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네. 짐승은 한 가지만 먹어도 돼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베델 수양원에 여러분 오시면 두 가지 음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어디 가도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채식도 다 있을 거예요. 절에 가도 채식합니다. 그죠? 근데 베델 수양원에 오시면 건강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건강식도 좀 불순물이 섞여 들어갑니다. 완전한 건강식을 못하고 있는 거 제가 알아요. 더 완전한 건강식을 향해서 우리는 발전해야 되는 과정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진리를 전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못 깨닫고 모르고 또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의 건강식과 순수한 변질되지 않은 진리, 신앙의 본질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음식을 먹을 때에 건강식을 한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 그대로 먹는 게 건강식입니다. 자연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먹은 음식이 그게 건강식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균형진 영양을 그 음식에서 받아야 됐는데 이것은 요리하지 아니하고 자연 그대로 먹는 음식이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변질된 체질과 입맛에 따라서 우리가 그나마 건강식에 가까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요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고 요리하는 것 이것이 또 건강식입니다. 건강식을 왜 해야 되느냐? 왜 자연식을 해야 되느냐? 왜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사람이 변질시키지 말고 이것을 파괴시키지 말고 하나님 먹으라는 걸 그대로 먹는 것 그게 가장 건강식이고 그게 자연식이죠. 이렇게 할 때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면 일단은 우리 몸에는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영양의 균형,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왜 영양의 균형을 잡아줘야 되느냐 하면 이 영양의 균형이 잡혀 들어갈 때 우리 몸에서 서로 상승작용, 합성작용을 일으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한 물질들이요. 식물성 속에 가장 미약하게 들어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소화기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먹으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걸 우리가 딱 먹을 때에 우리 이 소화기계라고 하는 공장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상승시키고 합성시켜냅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이 비타민 B12 같은 이런 물질들은요. 주로 영양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밝혀내기를 이것은 식물성 속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동물성 속에, 특히 소고기나 이런 동물성 속에 이런 물질이 있지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을 내고 피를 만드는데 절대적인 물질, 없으면 안 되는 이런 물질이고,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힘을 낼 수가 없고 기력이 빠져서 정상 활동을 못하게 됐어요. 이런 중요한 물질이 식물성 속에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 동물성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힘을 쓰려면, 기운을 올리려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논리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20년, 30년 순수하게 채식만 하는 사람들 몸에도 비타민 B12가 정량으로 있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놓고 이 채식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 이 자연식을 했을 때, 전체를 먹었을 때에 우리 몸 안에서는 서로 상승작용과 합성작용을 일으키는데, 이 합성작용에 의해서 비타민 B12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짐승의 몸, 이 소나 이런 짐승들에게는 오래전부터 풀을 먹게 한 짐승의 몸에도 힘을 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 이 비타민 B12의 효과인데, 이것이 짐승의 몸에서는 식물을 먹었을 때에도 이 합성시켜내는 기관이, 공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래전에 밝혀졌는데, 사람 몸에는 그런 것이 없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한 10여 년 이쪽으로 와서 사람 몸에서도 비타민 B12를 합성시켜내는데, 그것이 소장에서 그 일을 한다까지 지금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런 영양소들, 사실은요, 우리 몸은 너무나 섬세하고 복잡하고 다양하고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 인체예요. 이 인체의 각 기관의 각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이 영양소들을 이 몇 가지 음식 조금 먹어가지고 이게 다 충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런 물질들을 다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이 상성, 합성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 반쪽에 비타민 C가 7.5mg이 들어있는데, 사과 반쪽을 먹었을 때에 몸 안에서는 비타민 C제 1500mg 복용한 양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전부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켜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 먹어야 되는가? 왜 자연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먹는 게 좋은가? 이게 영양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이 밸런스가 맞아 들어갈 때 서로 상승 효과, 합성 효과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과학이 있고, 우리 인간이 다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람 만나고 살면서 우리 몸이 활동할 수 있는 또 모든 것을 다 받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사람은 영적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몸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가 그 아름다운 자연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정말 변질되지 아니한 100% 건강한 그 과일이나 음식을 먹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이 몸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기관이 100%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지금 잃어버렸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영적인 힘이 뭔지 이거 전혀 모르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대부분이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식물성이라 할지라도 채소와 곡식과 과일이라 할지라도 전부 변질시켜서
지금 채식주의들이 많이 일어나서 채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웰빙 식사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들은 하나의 채식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건강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음식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라도 해서라도 약간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새겨주신 모든 기관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육신의 음식도 철저하게 건강식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인간관계나 생활환경도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그 환경과 그 삶의 법칙 안에서 살아야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신앙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똑바로 우리가 믿고 살 믿음의 주를 만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제가 자꾸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요 건강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자연에서 오는 혜택을 받아야 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혜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먹는 것까지 그 다음 인간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이거예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햇빛 보고 물 먹고 숨 쉬고 이거 다 해야 되잖아. 그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바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 거. 지난번에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길게 했는데 인간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신앙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신앙관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줄을 똑바로 찾고 바로 믿는 법, 바른 신앙생활 이 세 가지 생명적인 관계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건강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어디 가서 뭐 약 하나 지어다 먹고 침 한 번 넣고 막 현미밥이나 해 먹고 단순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지만 사실 이 세 가지가 가장 균형지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가장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질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건강식 하는 거 한 가지 아주 한 부분이지만 대단히 중요하죠. 물 마시는 거 한 부분이지만 안 마시면 못 사는 게 물이죠. 그죠? 숨 쉬는 거 이것도 한 부분이지만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그죠? 음식 안 먹으면 죽어요. 한 부분인 것 같지만 이거 전체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관계 그것도 부분인 것 같지만 이거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음식 먹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뉴스타트 음식이라고 하는 채식 단순하게 식물성이 우리가 좋은 음식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식물성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은 절대로 동물성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나 물에 있는 물고기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잡아 먹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건 다 다스리고 함께 노는 친구로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와 함께 많은 선물을 주실 때 이런 것들을 함께 주셔서 이것은 잡아먹는 게 아니고 함께 놀고 교제하고 사귀고 다스리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먹는 음식은 반드시 씨를 심어서 나오는 과일이나 견과나 곡식이나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이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먹고 사는 음식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은 이 음식이 영구히 인간의 음식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거는 가다가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고기를 잡아먹게 되고
노아 홍수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창세기 9장에 가면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고기들 중에 정결한 것들을 채소처럼 허락을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그 고기 먹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고쳐준 게 음식입니다. 음식.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을 그들에게 다시 공급하시면서 그들의 지덕체를 정상적으로 개발시키는 식사를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받아 먹고 그들이 정말 그 음식에 개혁을 했더라면 그들이 정말 지덕체가 균형지게 발달되어서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한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빛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든지 밀어내든지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생활 개혁부터 시켜주는 이 음식을 받아 먹지를 못해가지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내려서 먹게 하고 그걸로 연병이 들어 죽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그들이 고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중에서 정결한 걸 먹으라고 구별해 준 게 레위기 11장에 그 짐승들, 물고기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어서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들의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 불평을 조작하고 반역을 하고 더 큰 문제를 조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약간 고려해서 허락을 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몸에 좋기 때문에 허락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후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순종하는 자들이 건강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참 광야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으로 죽었지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음식은 분명히 식물성인 것은 확실합니다. 식물성을 통해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먹는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물성을 먹는다 할지라도 자연 그대로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음식을 먹어보면 어떤 것은 자연이 조금 파괴되는 게 있어요. 요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조금 파괴될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90% 이상 자연을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기 오면은 즙을 먹이지 않습니다. 즙을 짜서 먹이지 아니하고 삶아서 물을 갖다가 들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전체를 먹게 하죠. 전체. 그죠? 전부 전체. 현미를 까가지고 백미를 먹고 또 깐 껍질을 따로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쌀 하나에 들어있는 쌀눈이나 껍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쌀하고 만나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미를 정 못 먹을 때에는 뭐 현미 눈이나 현미 딩겨 같은 것도 먹어야 되겠지만 쌀 몸에 붙어있는 거 깎아낸 거 딩겨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되겠지만 제일 영양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은 자연 그대로 먹을 때 그 하나 자체의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즙을 갈아 먹었다. 사과나 뭐 채소나 과일이나 간에 여러분들이 즙을 갈아 먹을 때는 이게 영양의 밸런스가 깨진 것입니다. 전부 다. 균형이 깨졌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과 하나를 만들어 놨을 때는 그 자체가 완전 식품이에요. 쌀 하나 자체가 완전 식품이에요. 예. 고구마 하나 자체가 그냥 완전 식품이에요. 그게 영양의 밸런스가 그 자체에서 다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영양 밸런스가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은 한두 가지, 두세 가지만 먹어도 몸 안에서 엄청나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영양의 밸런스를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음식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먹지 말고 배고프지 않을 만큼 소식으로만 하되 자연 그대로 먹으라는 것. 이것이 건강식을 하는 원칙입니다. 자,
자, 그러면 즙을 먹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예를 들어서 당근즙을 먹었다. 당근 속에 있는 섬유질과 함께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수분하고 당분하고 거기 뭐 비타민하고 몇 가지는 빠져나와요. 그 국물을 자꾸 마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의 균형은 다 깨져버린 거고 섬유질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빠져나간 반면에 그 섬유질을 먹어서 양을 채울 것을 즙을 짜가지고 먹어버리면요. 이게 과잉 섭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당근을 먹으려면 한 끼에 이래 손가락 같은 거 한 두세 쪽만 먹으면 돼요. 근데 즙을 짜서 먹으면 당근을 몇 개를 짜야 즙 한 잔이 나옵니다.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몸은 몸에서 필요한 것만 받고 나머지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많이 먹어 장복을 하면 할수록 그게 노폐물이 되어서 질병의 원인이 돼요. 콩나물 통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부어도 콩나물이 물 한 바가지를 한꺼번에 안 받아 먹어요. 콩나물 몸에 묻어있는 수분 그거 먹고 자랍니다. 그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양의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때에 우리 몸이 딱 받아갈 거 그것만 받아가는 것이지 다른 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들어오는 여분의 영양소를 배설시키기 위해서 과외의 수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잉 섭취를 하고 과식을 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허약해지고 살이 빠지고 면역성이 약해져서 허약 체질로 되는 거예요. 과식을 하면요 몸은 뚱뚱해지지만 병체질이 되고 허약 체질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몸만 뚱뚱하면 건강한 줄 아는데 그게 오히려 병체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참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영양의 균형은 누가 제일 잘 잡아서 만들어 놨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잘 잡아서 만들어 놓으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자연으로 먹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할 때에 또 식사를 이렇게 이제 먹을 때에 잘 지켜야 되는데 밥을 할 때에는 현미쌀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통밀이 제일 좋은 것이고 콩도 전부 자연으로 먹고 팥이고 녹두고 전부 껍질채로 그대로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대로 먹을 수 없을 때 까서 먹는 것이고 짜서 먹는 것이고 그건 이제 차선의 방법이지 최선은 아닙니다. 제일 건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 최선으로 누리는 것 그게 이제 건강식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밥은 흰밥은 채식이고 그렇죠? 흰밥은 채식이고 현미밥은 건강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채소를 먹을 때에 채소 나물을 한다. 예를 들어서 시금치 나물을 한다. 시금치를 푹 삶아가지고 양념을 넣어서 묻혀가지고 먹는 것은 그것은 채식이고 시금치 나물을 할 때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찌든지 볶든지 해가지고 그 자체에 소금이나 양념을 넣어서 묻혀서 그 자체를 익혀 먹으면 그건 건강식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배들수양원에서 먹는 나물 종류는 전부 건강식입니다. 여러분 부엌에 가서 밥하는 데 보세요. 이걸 물에다가 푹 삶아서 건져서 꾹 짜서 무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여러분 어제 낮에 냉이 먹었잖아요. 그죠? 그 참 여러분 거 약을 먹은 거예요. 그런 게 다. 밭에서 냉이를 뿌리채로 다 뽑아와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걸 찌듯이 볶아요. 찌듯이. 그래서 이 말랑하게 익혀가지고 거기다가 자연 천연 양념과 소금을 넣어서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나물 종류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나물을 하든지 뭐 무슨 나물을 하든지 밭에 가면 쑥갓 나물을 하든지 뭐 아니면 배추나물을 하든지 무청나물을 하든지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나물 종류는 푹푹 삶아서 건져서 무친 나물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약성분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약성분. 그 다음에 약성분이 빠져나가면서 영양소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렸어. 우리가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를 익혀 먹을 수도 있어요. 몸이 냉하고 차고 위가 안 좋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주로 익혀 먹으면 소화가 쉽게 돼요. 익혀 먹을지라도 전체를 그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익었든지 살았든지 간에 전체를 가지고
먹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알아서 잘 분배를 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보면은 거무스름한 이런 나물 같은 거 나오죠. 그게 케일나물 혹은 곤드레나물, 시금치나물, 산나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무청나물, 배추나물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나오는데 이 나물은요, 이 무청 이것은요 가을에 김장을 할 때에 무보다 무청이 더 중요합니다. 이 무청을 김장을 할 때에 무 이파리를 전부 다가 버리지 않아요. 그걸 따로 따가지고 전부 씻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소금만 간을 딱 해서 그걸 찌다시피 볶아요. 물기 밑에 없이 찌다시피 볶아가지고 그걸 냉동실 보관을 했다가 없는 철에 그걸 꺼내 먹는 거죠. 요즘에 무청 없으니까 그거 꺼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케일이고 이런 것은 그때그때 따다가 그때그때 볶아도 돼요. 센 걸 먹을 수 있을 것은 센 걸 먹고 익혀서 먹을 수 있을 때는 익혀서 먹되 전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소금만 약간 넣어가지고 그냥 찌다시피 물을 조금 부어서 저어가면서 그걸 그대로 푹 익히는데 익히는 것은 반드시 말랑하게 익혀야 소화가 잘 됩니다. 설컹설컹 익힌 거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위가 약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센 것도 소화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더 소화 안 되는 게 슬쩍 익힌 거. 살짝 익혀가지고 새파랗게 설컹설컹 그 소화 안 됩니다. 밥도 설익은 밥은 소화가 안 되고, 과일도 설익은 과일은 소화가 안 되고, 야채를 익힐 때에도 설익은 야채는 소화가 안 됩니다. 말랑하게 익혀야 돼. 전부 말랑하게.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소금하고 들깨나 참깨나 캐슈넛이나 아니면 또 뭡니까 땅콩 그 다음에 또 아몬드 이런 걸 살짝 볶아가지고 갈아서 거기에 묻혀서 좀 묻혀놓으면 그게 간이 맞고 맛이 딱 좋고 그게 전부 다 그게 영양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시는 음식은요 일체 조미료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간장에서 나오는 맛도 안 들어가죠. 이거 전부 소금으로 해가지고 전부 천년 양념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 맛을 내서 자연 그대로 딱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일이나 채소나 곡식이나를 전부 자연 그대로 먹잖아요. 이것이 식물이 태양 에너지의 그 약성분을 치료제를 받아가지고 우리 몸에 영양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치료제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료하는 음식이에요. 병을 고치는 건강을 주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수시는 음식들이 거의 90%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뭐 두부도 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두부는 완전 건강식은 아닙니다. 두부는요 콩 속에 단백질만 뽑아내서 이걸 엉켜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콩을 먹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밥상에 두부 올라오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저도 두부 별로 잘 먹으려고 안 해요. 이왕이면 뭘 먹자? 콩을 먹자. 이왕이면 콩을 먹자는 거죠. 콩을 갈아서 콩국을 해서 먹든지 콩을 갈아서 비지로 해서 먹든지 콩을 그대로 삶아서 반찬으로 먹든지 콩을 밥에 넣어서 콩밥으로 먹든지 콩죽으로 먹든지 그냥 콩 자체를 먹자 말이야. 어젠가 언제가 보니까 두부가 나오대요. 그젠가 뭐 예, 그제 점심에 나왔답니다. 그냥 이제 두부를 여기 뭐 하동 시골장에 가면 손두부라 해가지고 시골 사람들이 하는 게 있다고 어떤 때는 사가지고 한 번씩 드리는데 그거 단백질 보충은 좀 될 수 있지만 과잉 섭취가 됩니다. 단백질만 뽑아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밥상에 별로 두부 올라오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부엌에서 한 번씩 너무 이렇게 메뉴가 종류가 작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미안해서 그런 것도 갖다 놓는지 모르겠는데 콩하고 두부하고 나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콩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시면 그렇게 잡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두부다 이 말이죠. 두부도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건 채식하는 사람들에게 콩은 밭에 고기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두부를 자꾸 얘기하지만 두부는 그냥 채식이고 그냥 반찬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식을 하려면 콩을 잡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건강식을 하려면 즙으로 잡수지 말고 전부 그대로 씹어 먹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즙을 먹으면 그게 건강에 좋고 어떤 병을 고친다고 자꾸 즙을 먹이잖아요. 즙을 자꾸 갈아 먹으면요, 영양의 밸런스는 깨져 있고 과잉 섭취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롭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구토를 해야 되고 때로는 설사를 해야 되고 때로는 이것이 몸에 비축이 되면 신진대사를 막아버리는 노폐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더 많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과잉 섭취로 인한 여분이 배설되지 아니하고 몸에 남았을 때에 이것이 우리 몸에 비축이 되어서 전부 이것이 우리 인체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활동에 장애를 줍니다. 여러분, 동물성의 기름기, 스트레스 받은 이런 독성 물질, 당도 너무 들어가면 혈중에 당이 많죠. 이런 것들이 전부 혈관벽에 붙어가지고 기름기로 붙어가지고 혈관을 좁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막아주고 방해하고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전부 건강에 전부 해를 끼치는 물질들로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자연 음식, 우리 몸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식물성을 자연 그대로 먹되 꼭 적절하게 먹어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먹은 것, 점심에는 다른 걸로, 또 저녁에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하루의 식사를 다른 걸로 바꿔주되 한 가지를 절대로 좋다고 아침에도 먹고 중간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매일 또 먹고 모레 또 먹고 여러분 좋다면 갖다가 꼬아놓고 자꾸 마시고 또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몸에 계속 독을 쌓는 것입니다. 자, 건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건강식은 자연 그대로 영양을 균형지게 먹기 위해서는 자연 그대로 먹기 위해서는 전부 사람이 손대지 않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전부 이제 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채식을 해가지고 얼마나 먹느냐 하면 실컷 먹는 겁니다. 막 10몇 가지 20몇 가지 차려놓고 그냥 이것저것 거기다 온갖 양념 넣고 온갖 맛을 내가지고 막 10대까지씩 차려놓고 여러분들이 많이 갖다 먹으면 좋은 줄 알지만 이렇게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쌓이고 피가 더러워지며 치료되는 병도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음식은 한 끼에 여러 가지로 먹으면 안 되고 엘렌 G 화이트는 이 식사법을 얘기할 때 두세 가지가 제일 좋다. 두세 가지를 먹되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 그리고 음식은 간이 맞아야 되고 맛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염식 하잖아요. 무염식. 간이 안 맞는 음식은요. 군침이 안 나옵니다. 소화되는 침이 안 나와요. 얼마나 씹어먹고 넘기기가 힘드는지 몰라요. 억지로 씹어서 넘겨놓으면요. 소화도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면 영양 흡수가 안 되고 결국 들어가서 노폐물 처리를 해야 되는 쓰레기를 많이 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은 자연 그대로 하되 특별히 즙을 짜먹는 것도 영양의 그 어떤 균형이 깨져 있지만 물에다가 오래오래 담가서 우려내는 것도 그게 영양이 많이 빠져나갈 뿐 아니라 거기에 거의 약성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푹 삶아서 내는 거나 물에 푹 담가 우려서 냈을 때에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약성분들은 거의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물에다가 오래 담가 놓지 마세요. 근데 뭐 무청이 뭐 칼슘 많고 항암물질을 많이 내고 무청 좋다고 선전은 하지만 무청을 따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시래기 삶아가지고 그것도 또 독한 물을 뽑아내려고 물에다 며칠씩 우려 담가놨다가 그거 꾹 짜가지고 그 된장하고 칠해가고 온갖 조미를 넣어가고 된장국 끓여 먹지요. 거기에 별로 약성분은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청국을 끓이려면 된장은 여러분 여기서 건강된장 만들어 쓰잖아요. 이걸 발효시켜가지고 곰팡이 띄워가지고 간장 내서 드러낸 된장보다 우리 입맛에
너무 담백하기 때문에 키키한 맛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맛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 콩을 바로 푹 삶아가지고 그걸 으깨가지고 소금을 넣어서 딱 담가놨다가 이걸 된장으로 사용을 하면요. 키키한 맛은 안 나지만요. 그게 담백하고 100% 건강한 된장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청으로 시래기국을 끓여 먹고 싶으면 다시마나 표고버섯이나 무나 이런 걸 넣어서 푹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이 된장을 좀 풀고 그걸 싹 건져내고 거기다 간을 소금으로 딱 맞추어서 삼삼하고 간맞게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무청을 씻어가지고 물기를 쭉 빼고 잘라가지고 거기다 푹 집어넣어요. 한 냄되게 푹 눌러서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푹푹푹푹 삶아 놓으면은 말랑해지면은 걸쭉하게 국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그 자체의 국물이나 그 야채에서 나온 국물이나 이런 것들은요. 전부 여러분들이 보약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참 치료제가 들어가는 거죠. 배추국을 끓이든지 시금치국을 끓이든지 무슨 국을 건대국을 끓이든지 아욱국을 끓이든지 전부 다 이렇게 국물을 내가지고 살아있는 야채를 그대로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 자체로 먹으면 국물이 약간 먹을 수 있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국을 하든지 익혀 먹는 건 하시고 물에다가 이렇게 푹 우려서 어떤 사람 보면 현미밥 하라 그러면 현미밥을 아침에 할 밥을 저녁에다 저녁에 담가 놓으면은 겨울 같은 때는 괜찮은데 여름 같은 때는 부글부글 이제 부패합니다. 거기서 더우니까 그걸 막 헹궈 씻어내고 그 밥을 하잖아요. 그 현미밥에 있는 영양소나 그 약성분은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콩이고 팥이고 쌀이고 밀이고 간에 담가 놓으면 안 돼요. 그냥 그 자체를 혹시 여러분들 좀 부드럽게 밥을 하고 싶으면 현미밥을 밥을 안쳐가지고 1시간쯤 두면 이게 약간 붙잖아요. 그때 불 위에 올리는 건 괜찮아요. 그래 이것을 불려가지고 뭐 4시간씩 불려서 씻어내고 다시 한다. 그런 것들은 약간 좋은 성분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현미밥을 할 때도 언제든지 자연 그대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치를 해 먹는다. 나물을 푹 삶아서 건져서 무쳐서 먹는다. 뭐 국도 그냥 시래기 배추 다 삶아 우려가지고 썰어서 그냥 된장치대서 한다. 이런 거는 채식이고 그냥 밥을 먹기 위한 반찬이지 몸을 치료하기 위한 건강식이 아닙니다. 이제 구분 가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요리를 음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엌에 오셔서 음식하는 걸 좀 보고 같이 해서 먹어보고 가시는 건 참 중요하고요.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 음식이 별로 맛이 없을 수는 있어요. 보세요. 시금치 이런 것도 푹 삶아서 건져서 무치면 양념 맛으로 먹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볶아 놓으면 애리한 맛이 있죠. 산나물이나 무청이나 케일이나 이런 거 보면 씁쓸하고 애리한 이런 맛이 있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먹어줘야 여러분들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분들은 신속하게 이 몸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이요. 이 2가지 음식을 사람이 파괴시키지 말고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 먹을 때 우리 몸은 거기서 들어오는 그 어떤 에너지를 받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식물을 먹을 때 태양 에너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치유하시는 에너지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 그랬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은 그분이 치료하시는 치료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2가지 음식을 꼭 먹어야 돼. 그래서 이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먹을지라도 이걸 절대로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아마 집에 갈 때까지 많이 잡수세요 이 말은 못 들어볼 거예요. 절대로 베들수양원에는 많이 잡수세요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손님 오면 뭐 합니까? 많이 차려놓고 맨날 더 잡수세요 그러지. 많이 먹었는데도 더 잡수세요. 그게 애정 표현으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이건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죠? 그래서 불고기집에 가가지고 한우고기 좋은 거 사 먹이지요? 그것은요
밭에 가서 케일 이파리 하나 따다가 먹이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많이 먹으세요. 잘 잡수세요. 맛있게 해가지고 자기 요리 솜씨 또 좀 자랑하고 싶어서 더 양념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상대방의 몸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요리 솜씨만 생각하는 거죠. 손님들 밥상 차릴 때 손님들이 이 음식을 먹어서 건강할지 말지 그거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하지요? 여러분 보통 식사 대접받고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대접받을 때 혹은 뷔페 식당이나 음식점에 갔을 때 그 음식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건강 생각 안 합니다.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입맛. 입맛. 어떻게 해주면 즐겨 먹고 또 손님을 끌을 수 있을까?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먹고 또 우리 집에 이 음식 생각나서 칭찬하고 또 먹을 수 있을까? 내 음식 솜씨나 내 인기나 내 수익, 내 유익을 위해서 차리는 음식들. 이걸 잠언 23장에 보면 간사한 음식이라 그래요. 간사한 음식. 이 간사한 음식을 대접을 자꾸 받으면 건강은 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손님이 대접하는 자리에 그거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 집에 오는 손님이 음식을 먹어야 될 때에 이 손님이 이 음식을 먹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고 음식을 차리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밥상을 차려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자,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고 차려내는 음식은 베델수양원에서 나오는 음식이야.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베델수양원에서 차려내는 음식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차립니다. 우리 권 집사님이 아마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과일 하나를 먹을 때에도 사과,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에 조그만하게 썩어 들어가는 구멍만 하나 생겨도 저는 환자 주지 말라 그럽니다. 그거. 왜냐?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썩은 과일을 조금 썩었지만 그 전체에 독이 퍼져 있다 그랬어요. 그럼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과일이 비싸도 요즘 과일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음식 밥상 차리려면요. 굉장히 요즘 물가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과일 사러 가면요. 우리 애들 과일 사러 가서 깜짝깜짝 놀래요. 살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비쌉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비싼 과일을 사가 와도요. 이 동그랗게 조금 썩어 들어가면 그거 여러분 입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속에 독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시로 제가 북에 가서 한 번씩 간섭하는 게 썩은 거 절대로 한 잔 먹이지 마세요. 과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썩은 거 잘라내고 나머지 환자 먹이지 마세요. 환자는요.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건강적으로 먹어야 돼. 병이 나와야 되잖아. 병이 나와야 되는 음식을 그냥 양을 채워주려고 그걸 그냥 차려주면 이 환자들은 손해단 말이야. 여러분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와서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과일 장사를 하는데 이 미약가에다 갖다 놓고 길가에서 이렇게 과일 장사를 하는데 자기가 뭐 한 15년인가 과일 장사를 했대요. 근데 자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게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다 크는데 자기 집 애들을 안 썩은 과일을 한 개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전부 자기 애들은 썩은 과일만 갖다 먹였다 그러잖아. 팔다가 썩으면 못 파니까 그거 맨날 집에 가지고 가서 자기 애들 다 먹였다.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썩은 과일은요 특히 환자들 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먹어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좋은 걸 잡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면 항상 더 먹고 싶을 때 수저를 놔야 됩니다. 더 먹고 싶을 때 수저를 놔야 되는데 아우 이제 됐다 할 만큼 밥을 먹으면 그건 반드시 과식입니다. 과식은 어떤 게 과식이냐 하면 식사를 하고 나서 적어도 4-4시간 후에는 배가 고파야 돼요. 아침 식사를 여러분이 8시에 했죠. 그럼 1시에는 배가 고파야 돼. 한 12시쯤 12시 반쯤 되면 배가 고파야 돼요. 그래서 물을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식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먹은 식사가 다음 식사 시간까지 소화가 안 됐다. 그거는 다 과식입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됐는데도 다음 식사를 했다. 식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식사를 한다. 그거는 간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속이 편하지 않고 방귀가 자꾸 나옵니다. 과식을 해도 방귀가 나오고 간식을 해도 방귀가 나오는데 과식하고 간식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제 시간을 맞추어서 먹어도 과식이 되면 제 시간에 소화가 안 됐는데 다음 시간에 규칙적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그게 전부 간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가 안 됐을 때 다음 식사가 들어간 건 전부 다 간식입니다. 아침을 8시 먹고 점심을 1시에 먹어서 중간에는 물만 먹었다 할지라도 과식을 하고 나서 점심을 1시에 먹으면 그건 전부 간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귀가 풍풍 나오고 냄새가 나고 대변을 보면 대변이 풀어져 나오고 냄새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변을 보면 대변이 바나나처럼 쫙 뭉쳐서 동동 떠야 되지 대변을 보면 밑에 막 가라앉거나 풀어져 나오거나 냄새가 많이 나거나 이것은 소화가 아직 다 안 되고 음식이 나가는 것이에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전부 다 그렇게 대변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식사 지도를 잘 못해주는 의사들은 대변을 갖다가 많이 먹고 자꾸 많이 싸면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런데 건강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변을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완전 건강식일수록 대변은 더 작게 봅니다. 여러분 과일은요 우리가 먹는 건강식 중에 제일 건강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과일식 할 때 대변 많이 보던가요 안 보던가요? 과일식 하면 대변 많이 안 나옵니다. 과일식은 배부르게 하루 3번을 먹어도 대변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의 다 우리 몸에서 흡수하고 연소돼 버립니다. 그래서 대변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가서 과일만 먹고 건강식 할 때에 화장실 갈까요 안 갈까요? 왜 화장실 안 갈까요? 그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완전 연소돼 버리는 것이겠죠. 제가 이 과일을 먹이면서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이 완전 건강식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대변 작게 봅니다. 작게 보고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봐도 괜찮아요. 변비로만 고생 안 하면 그냥 붙어서 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으면 이틀에 한 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아침 먹고 오전에 대변 보고 점심 먹고 오후에 대변 보고 저녁 먹고 대변 보고 하루에 2번, 3번씩 먹고 싸르고 그것은요 전부 비건강식이 들어갔어요. 그거는 전부 여러분이 채소를 먹어도 채식을 해서 거기에 불필요한 게 들어갔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먹으라고 한 거 아무거나 고기고 생선이고 뭐고 우유고 계란 아무거나 먹어라. 그래가지고 많이 먹으면 화장실 자꾸 갑니다. 푹푹 나가죠. 전부 장을 통과해서 장 안에서 섞이면서 통과해서 입으로 들어가서 대변으로 입으로 들어가서 대변으로 통과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게 다 썩어요. 그래가지고 썩는 과정 속에서 전부 피가 더러워지니까 얼마나 피가 더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기 먹고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음식 많이 개걸개걸 먹고 그냥 이런 사람들 얼굴도 보면 뻘겋고 시커멓고 그냥 군대대기 기름기가 번들번들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피 뽑아보세요. 피가 검고 끈적끈적합니다. 이런 사람 피는요 뻑뻑해요. 뻑뻑해요. 피가 얼마나 뻑뻑한지 몰라. 투명하지를 않아요. 그 전부 피 속에 그게 노폐물입니다. 이런 환자들이요, 바람세포가 들어와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면 급속도로 그 피를 가져가서 이제 암세포를 키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몸에 염증이 생긴다. 혹이 생긴다. 자궁 근종이 생긴다. 암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은요, 거의가 다 피 속에 우물, 노폐물이 많이 들어가서 피가 불결해질 때, 피 속에 노폐물이 많을 때 이런 것들이 잘 자랍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암이 더 이상 안 크게 하려면요, 물론 우리 몸에 이 유전자가 자연 항암 물질을 만들어서 자연 항암제를 만들어줘야 암세포가 자연으로 죽는 이런 이제 자연 치료의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특별히 T임파구가 우리 몸을 방어하고 지키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해 주도록 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은요, 전부 이런 조건 속에서
변질이 되든지 정상으로 활동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먹는 음식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요, 결국 우리 몸에 자연 항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암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자꾸 만들어주게 돼 있고, 우리 몸의 면역성은 약하게 돼 있고, 몸이 몸을 위하여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재료들이 자꾸 들어오면 자연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자연 회복에 방해를 주면서 오히려 노폐물을 많이 쌓으면 병균이 가장 잘 살아가고 병세포들이 가장 잘 서식하고 활동할 수 있는 체질이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병원에 아무리 쫓아다니고 약 먹고 수술해도 재발하고 또 일어나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가 채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당뇨 환자들, 지금 시간이 5분 전입니까? 10분 전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음식 양을 조절하는 거, 이런 거 제가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릴게요. 특히 신장이 나쁘고 간장이 나쁘고 또 당뇨병이 있고 이런 환자들, 고혈압인 이런 환자들, 그 다음에 암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환자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소식해야 됩니다. 소식을 해야 되고 몸에게 많은 휴식을 주면서 들어간 걸 100% 뽑아 써야 됩니다. 계속 먹고 쓰고 계속 활동을 하면서 몸에 힘을 길러나가는 식사법, 제가 아마 저녁에나 다음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채식하고 건강식하고 구분하세요. 채식도 계란 우유를 먹는 채식이냐 아니냐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채식하는 거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건강식에는 계란 우유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식에는 이게 포함될 수도 있지만 건강식에는 계란 우유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식물성 자연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요리 안 하고 먹는 것이 좋지만 요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고 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잡수시고 땅콩이나 참깨나 들깨도 기름을 짜서 먹지 말고 자체를 씹어 먹든지 갈아 먹든지. 여기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올리브 기름을 한 번씩 필요에 따라 쓸 수가 있지만 그것은 뭐 몸에 좋다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그만 필요에 의해서 요리를 하면서 나쁜 것은 아니니까 조금 첨가를 해주는 정도지 올리브를 바로 먹는 게 좋지 올리브유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올리브 기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폐결핵이나 위장병 환자들에게 치료제가 된다고 할 때 그건 하나의 요법으로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치료제로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좋은 음식으로서 건강 음식으로서는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음식이라고 하는 건 뭐든지 짜지 않고 우려내지 않고 거기서 자연 그대로 깎아내지 않고 자연 그대로 먹는 거 이런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제 살다가 보면은 흰 빵도 한 번씩 먹고 흰 떡도 한 번씩 먹고 흰 밥도 한 번씩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한 번씩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먹을 수는 있지만 이걸 건강식이라고 먹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야이다, 너무 기력이 빠졌다 이럴 때는 흰밥이 훨씬 빨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들이 현미밥을 먹으면 당이 쭉쭉 안 올라가는데 흰밥을 먹으면 당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당뇨 환자들 여기 와서 지금 당이 인슐린 안 하고 지금 다 정상을 가깝게 지금 조절되잖아요. 이게 지금 음식을 지금 가지고 지금 조절하는 것이지 췌장이 다 회복됐기 때문에 당이 조절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의 이 장기가 회복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여기 와서 한 며칠 지나면 당이 그냥 인슐린을 안 해도 당이 거의 정상으로 조절이 되죠. 이것은요 음식의 질이 그렇습니다. 음식의 질이 당을 안 올려요. 그래서 흰밥을 먹으면 먹은 즉시로 혈당이 쫙 올라가지만 현미를 먹으면 그 현미 속에 있는 이런 섬유질들이 말이에요. 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안 올라가요. 과식만 안 하면 고혈당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고 당을 음식의 양으로 자꾸 조절을 해서 내려가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절대로 많이 먹고 인슐린을 쓰지 마시고 작게 먹고 인슐린을 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인슐린이 자꾸 놓기 시작하면 췌장이 하는 일을 약이 들어가서 해버리기 때문에 췌장은 살아날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있는 장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게 들어가지 말고 그 장기가 일을 하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음식 양으로 조절을 하면서 망가진 장기를 회복을 시키면서 피 속에 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당을 조절해 주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식사 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많이 먹으려고 자꾸 하면요, 자꾸 이제 인슐린을 써야 됩니다. 그럼 이 췌장은 자꾸 망가질 것이고, 인슐린을 안 쓰고 당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또 피 속에 당이 올라가면 그 합병증이 자꾸 오니까 결국은 약을 써야 되는 그런 역순환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음식을 조절할 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기운이 너무 없어서 기력이 안 올라가는 사람은 현미를 먹으면 기운이 빨리 안 올라가요. 그런데 흰밥을 먹으면 기운이 빨리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이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력이 떨어질 때에는 오히려 당분이 먼저 들어가면 빨딱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흰밥을 먹으면 잠깐 올라와요. 그래서 아주 기력이 없어서 기운을 못 차리는 사람들은 흰밥을 간간히 먹여주면 기운이 빨리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흰밥 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씩 흰밥 드릴 때도 있어요. 흰죽을 끓여 드릴 때도 있고, 위가 너무 허럽다, 현미 껍질도 들어가면 아프다, 야채를 먹으면 아프다, 이런 분들은 흰 찹쌀죽이나 이런 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다 삶아가지고 드리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 와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익은 음식으로 갖다 잡수시고 전체를 가져가지 마세요. 오늘 여기 우리 신장이 나빠서 무염식 하다가 오신 분은 요리한 음식은 한 가지만 가져가시고 요리 안 한 음식을 두세 가지 더 가져가시고, 위가 나빠서 오신 분, 소화가 안 되는 분은 음식 중에서도 익힌 나물만 가져가시고 생나물은 가져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음식을 될 수 있는 대로 입에서 죽이 되도록 갈아서 넘기면 조금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조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몸이 허약한 사람일수록 음식 양을 작게 먹어야지, 허약해서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기운이 빠집니다. 자꾸 힘이 빠져요.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음식 양을 작게 먹어야 된다는 거, 그걸 또 꼭 기억하시고, 기운이 너무 없는 사람도 음식 양을 작게 먹어야 금방 몸이 일으켜주는데, 몸의 체력은 약하고 소화력이 약한데 음식을 많이 먹어버리고 간식을 자꾸 하고 자꾸 먹어야 힘 올린다고 해서 자꾸 먹어버리면 점점 기운이 떨어집니다. 기운 약한 사람은 기운을 돋구는데도 소식을 해야 되고, 야인 사람 살을 찌게 하는데도 소식을 해야 되고, 너무 기력이 떨어진 사람은 오히려 혈당을 빨리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흰밥을 먹는 것도 괜찮고,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체력의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식은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 배들수양원에 와서 흰밥 해드릴 때가 있어요. 흰죽을 해드릴 때 있어요. 배들수양원에도 흰밥 먹네 이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미보다는 나쁘지만 그래도 이건 식물성이기 때문에 현미만큼 유익은 안 되지만 그렇게 크게 해로울 건 아니에요. 매일 흰밥만 먹으면 그건 해롭습니다. 나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필요에 따라서 먹어주는 것은 크게 부담받지 말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저녁에 봐서 또 좀 이어서 이 밥 먹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는 음식을 가르쳐 주셨고 식사법을 가르쳐 주셨고, 정말 먹어야 사는 사람이 잘못 먹어서 병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먹는 거 배웁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